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오늘 이번에도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전 세계 밤하늘을 도는 비행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이 산타의 이동을 중계하는 건데요. 산타를 찾는 아이의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 올해로 69년째가 됐다고 합니다. 산타가 세계 상공을 돌면서 수십억 개의 선물을 뿌린다고 하니까 이 기다리는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설렐지, 또 선물 받는 아이들 얼마나 기쁠지 저도 같이 동심에 빠져드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산타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좀 힘들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주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다 알죠. 이 산타를 기다린다는 게 단순히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또 평화와 행복, 또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 같은 건데요. 이제는 산타를 믿지 않은 어른이 됐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도 잠시 이 어린 시절 마음으로 돌아가서 산타를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또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수수와 옥수수 작물 재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이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인데요.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고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네. 이 환자가 나오기 전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걸렸더라도 모두 경미한 증상뿐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모두 61건에 달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절반가량의 34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환자는 사유지에서 기르던 가금류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환자와 접촉한 가금류는 상업용, 그러니까 파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젖소와 또 이와 관련된 식품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증 환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주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해서 선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8월달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농장 645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요. 농장 내 바이러스가 검출된 주는 미국 전역에 15곳에 이르고 특히 젖소 농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4월달 이후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수 감염 사례가 76건인데 이 중에서 61건이 미국에서 나왔고 감염자 대다수가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걸린 사례가 네. 네네. 미국에서 많군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러나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람 간 전염, 그러니까 이 동물과 접촉해서 걸긴 하는데 네. 사람끼리 아직 전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네. 일반 대중에 미친 위험이 아직은 낮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동물과 밀접하게 일하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네. 낙농장 근로자들은 마스크, 고글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살균된 우유를 마시고 고기, 달걀도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회원국과 역학조사 자료를 공유하면서 질병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우유, 치즈 등 수입 유제품에 대해서 검역을 4월 달부터 강하게 했고 그리고 미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철새를 통해서 직접 전파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사실 중증 환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덜컥 좀 겁부터 나긴 맞아요. 하는데 동물과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고 네, 다만 뭐 우유나 고기를 드실 때 달걀 드실 때 좀 조심하시라. 네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예,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베트남 소식인데요. 베트남의 이 탄소 배출량이 좀 많다고 하던데 네.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뭐 우리가 대기오염 그러면 중국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네. 베트남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경제성을 기록하면서 네. 지난 10년간 탄소 배출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네.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20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인데요. 네. 베트남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5년 5억 3,900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2050년에 1억 8,500만 톤으로 줄어들도록 생태계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205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을 최대한 71.5%가 늘리고요.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2030년까지 2억 400만에서 2억 5,400만 톤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모든 육상 교통수단의 동력을 전기 또는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관련 예산을 우리 돈으로 1조 원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생업과 환경을 보호하는 미래 산업으로 농업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의 산업별 에너지 소비량을 8에서 10% 줄일 계획인데 주요 방안으로는 유기농, 순환농업, 저탄소 농업 확대 그리고 산림보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2030년까지 목표로 해서 메콩강 삼각지에서 이제 추진되는 100만 헥타르 지속 가능한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저탄소 농업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저탄소 고품질 달성을 위해서 1헥타르당 벽시는 70kg 이하. 그래서 화학 비료나 식물 보호제 사용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뭐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유통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농민단체 그리고 기업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네. 세계은행은 이 사업을 아시아 태평양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최근에 5억 달러 대출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단번에 획기적으로 확 줄일 수는 없지만 네. 점차 줄여 나가겠다라는 계획, 미래 네. 계획이고 여기에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함께 해야 될 텐데 베트남하고도 이 저탄소 농업 모델 구축을 위해서 협력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 정부와 저탄소 농업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홍강 델타 지역에서 맹그로브 숲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네. 맹그로브 나무는 탄소 축적량이 굉장히 많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태풍 피해가 많았는데요. 네네. 맹그로브 숲에서는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맹그로브의 나무에서 채취할 수 있는 꿀 등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 탄소도 축적하고 또 사람들도 지켜주고. 네. 오, 맹그로브 숲이 굉장히 좋은 나무였군요. 네, 돈도 벌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베트남 소식 하나 더 볼게요. 우리나라 수입 막걸리를 그 홍보하는 영상이 좀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네.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 영상에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AT 로고가 박혀 있었는데요. 네. 문제 영상은 농식품부와 AT에서 공동 마케팅 비용을 받는 한국 막걸리협회가 제작한 것을 밝혀졌는데 네네.
알고 봤더니 농식품부와 AT는 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제작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허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로고는 달려 있었는데 네. 허가해 준 적은 없다는 거죠.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그 1분짜리 짧은 영상 쇼폼인데요. 이게 10편이 제작이 됐는데 네. 각 영상에서 여성이 민소매나 비키니를 입은 채 막걸리를 신체 일부에 이렇게 흘리는 모습 있었고요. 요가복을 입은 여성이 신체 일부를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선정적인. 네, 예. 사실 막걸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홍보 내용인데요. 네. 각 영상은 조회수가 10,000에서 30,000회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선정적인 영상은 삭제가 됐지만 여성들이 술을 들고 뭐 춤추는 영상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이런 선정적인 홍보가 우리 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예. 사실 막걸리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발효식품인데다가 과거와 달리 최근에 품질이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적극 사용하면서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굳혀가는 중인데 이런 이상한 홍보 영상이 나온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오히려 막걸리 이미지가 실추될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일본 술인 사케 그리고 일본 소주를 포함한 일본의 전통 술빚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된 건가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홍보였습니다. 아니 이런 영상을 그러니까 왜 만들게 된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인식이 나빠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막걸리 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고 네. 또 우리 막걸리의 수출을 좀 늘려보려고 마케팅에 욕심을 내다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든 거다라고 욕심이에요. 네, 욕심. 그래서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수출 업체들이 내실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AT 관계자는 수출에 관여하는 사단법인의 여러 평가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문제 파악 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했고 앞으로는 막걸리 홍보 때 우리 술의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조금은 그렇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너무 좀 시대착오적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남성이 주류 시장의 주 소비층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여성들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여성을 주류와 연관시킨 형식의 광고를 내세웠는데 사실 이게 좀 트렌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음료 업체들이 어떤 그 사람을 내세운다기보다는 캐릭터 이런 걸 동원해서 맞아요. 판매가 굉장히 많이 잘 되는 그런 음료도 있고요. 뭐 네. 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오비 맥주는 100% 국내산 쌀로 만든 점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세계적인 술인 영국의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 프랑스 와인은 프리미엄 술일수록 원재료가 뭔지 어떤 품종인지 네. 그리고 제조자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광고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약간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제품 자체에 좀 좋은 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렇죠.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축의금으로 돼지고기 한 근값을 내는 풍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값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중국에서 이제 고액의 차이리 그러니까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주는 돈인데 이게 너무 네. 과하다라는 맞아요.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 농촌 지역은 원래는 돼지고기 한 근값으로 축의금을 내는 풍습이 있어서 이게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중국의 영문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는 중부에 있는 후난성 주저우의 룽샤 마을의 지역 풍습이 최근에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혼례나 장례를 열 때 돼지고기 한 근 500g,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500g 한 근인데요. 네. 이걸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축의금과 조율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 우리 네네. 돈으로 2,000원에서 2,400원 정도. 이야, 2,000원에서 2,400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내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매체는 이런 전통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물질적인 부보다 생각과 감정을 중시하는 농촌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따뜻하네요. 네, 그래서 중국 매체는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선물 교환을 중시했고 혼례는 인정이 오가는 중요 행사였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일부 지역에서 결혼 관습이 원래 취지와 벗어나서 너무나 경쟁과 사치가 심해졌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액의 차이도 있고 호화로운 결혼 연애에다가 막 의식도 너무 많고요. 네. 또 이제 이게
사실은 즐겁자고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부담과 괴로움을 가져주고 사실 이게 혼례의 본질을 벗어나는 거다라는 지적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역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요.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9만 8천 건 정도 감소했는데 약 13% 줄었습니다. 예. 2013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고요. 2014년과 비교하더라도 10년 사이에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절반이나. 네. 중국의 연간 혼인신고 건수가 2013년에 1,346만 9천 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 처음으로 1,000만 건 벽이 깨지면서 927만 3천 건으로 줄었고요. 이후에 2020년에는 814만 3천 건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줄어들고 뭐 있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숫자 단위는 큰데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예요. 네,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혼인 건수가 1980년 이래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출산율도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지난해 출생 인구가 902만 명으로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기준 합계 출산율 중국이 1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1.62명인데 네. 중국도 이제 인구 많이. 고령화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당정이 해마다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하는 1호 문건의 올해 주제가 예년처럼 삼농 그러니까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정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액의 차이리와 대규모 거칠 행사, 장례 등 이런 두드러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스린다. 이런 게 문건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중국 1호 문건은 관혼상제 부담을 명시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제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맞습니다. 네. 또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는데 네. 내년 상반기에 재개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전면 이제 수입을 금지했었는데요. 네. 이 금지했었던 일본산 수산물을 내년 상반기에 재개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른 배경은 미국 우선주를 예고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전략적인 행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작년 8월 달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지를 했는데요. 이후에 중국이 지난 9월 달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만 중국 측이 직접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관할하에 바닷물과 수산물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리창 중국 총리가 내년 5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에 맞춰서 일본을 방문해서 재개 방침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년 초 일본을 방문해서 이걸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 수입을 꺼렸던 일본산 수산물을 다시 수입하게 한 것은 미국과 우방국인 일본과 관계를 통해서 트럼프 2기 대중 견제를 좀 약화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은 보호주의적인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발언력 그리고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데 같은 술주국인 일본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좀 협력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실제 중국은 일본 외에도 미국 우방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 호주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약 4년 만에 해제했고요. 또 지난 10월 달에는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와 5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경색된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네. 오늘 베트남과 중국과 관련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요즘 날이
워낙 추워서 뭐 텃밭도 꽁꽁 얼어붙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동지가 지났는데요. 네. 이제부터 낮이 길어져서 봄으로 향합니다. 아, 점점. 아직 계절이 봄을 향한다는 말이 섣부르긴 하지만 네. 동지의 팥죽을 먹는 것이 새해 떡국을 먹는 것만큼이나 새해를 알리는 상징적인 의례였죠. 네. 우리가 설날 노래를 부를 때 까치설날과 우리설날이 있는데요. 네. 까치설날이 어저께라고 해서 가까워 보이지만 까치설날이 동지설이고요. 아, 네, 우리설날이 정월새해입니다. 어제가 아니었군요. 네. 네. 팥죽 드셨나요? 아직 저는 못 먹었네요. 집에서 직접 제가 토종팥으로 팥죽을 만들어서 식구들에게 먹게 했는데요. 네.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오. 어릴 적에는 동네 어느 집에를 가나 팥죽을 쑤어서 집 밖에 있는 그 장독대에다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는 숟가락만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팥죽을 맛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요?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사실 요즘 같으면은 진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요즘은 못하죠. 예. 큰일 나죠. 옛날에야 뭐 이렇게 다 대문 열고 살았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었겠다 하면서 약간 따뜻하다는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연말에 관장님 상 받으셨다고 하던데. 네, 지난주에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업과학원에서 네.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토종 씨앗을 수집하고 보급하는 것에 대한 상이었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에서도 토종 자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진흥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토종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지나간 과거의 것을 알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네. 진흥기관이 할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종 종자로 농사를 이어가는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토종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바로 비로소야 이제 모든 농업인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아마 우리 함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같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방송 통해서 수상 소감 한 말씀 멋지게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토종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덕분이고요. 토종으로 농사를 지속하고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하지만 여전히 농업인들은 힘듭니다. 엊그제 남태령 고개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사법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농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세워지고 빨리 이제 내란 상황이 종식돼서 나라가 올바로 세워져서 농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에서 시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을 지키지 못하고 다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우리 농업도 지키고 또 변화된 환경도 잘 고려해서 우리 농민들과 또 정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장님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볼 작물은 뭔가요? 네, 정월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눔할 토종 작물인데요. 네. 오늘은 곡식 작물 중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농지는 채소 농사보다는 곡식 농사에 적합합니다. 예. 채소는 거름도 많이 해야 하고 또 거름을 많이 하니 자연스럽게 병충해가 극성을 부려서 농약을 많이 뿌려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농사가 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곡식 농사는 상대적으로 거름을 덜하고 또 연작 피해도 별로 없고 병충해도 비교적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 파종해서 수확하는데 넓은 면적을 경작해야 먹을 만큼의 수확을 거둔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좀 단점이겠죠. 뭐 곡식 작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걸 살펴볼까요? 먼저 수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개량종은 키가 작아서 몽땅하지만 토종 수수는 키가 3m까지 자랍니다. 3m. 네. 예. 키가 커서 콩밭 주변에 심으면 콩의 그늘을 드리워서 온난화 중에도 콩수확이 좋아집니다. 콩밭은 뿌리 근처 지온이 너무 올라가면 성장을 멈추고 결실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수수는 한자로 촉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촉나라 근거지였던 중국 관중지방 중심으로 서쪽인 산서지방이 이제 기원지인데요. 네. 촉서를 중국어로 발음을 시켜보면 우리가 부르는
수수라는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촉서가 수수 중국어로 발음하면 수수가 된다는 수수. 거. 네. 네. 수수는 곡물계 허브 작물입니다. 허브. 예. 수수를 첨가하면 구수한 맛을 더해주고요. 보통 우리가 조청이나 엿을 만들 때 수수를 이삭채 이렇게 솥에 넣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수수를 털고 나면 그 이삭을 가지고 또 빗자루를 만들기도 하고요. 오, 그리고 네. 나머지 줄기로는 흙벽을 만들어서 세우기도 하고 소의 여물로도 활용을 합니다. 뭐 흔히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데 아낌없이 주는 수수네요. 콩의 성장도 돕고 맛도 구수하게 더해주고요. 예, 빗자루로도 쓰고 여물도 되고 이렇게 좋은 작물인데 관장님께서 씨앗 나눔해 주실 작물 수수군요. 네, 이번에 나눔할 수수는 장목수수와 단수수 두 종류입니다. 네. 장목수수는 수수목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죠. 아. 한자로 하려면 장경수수 해야 되는데 네. 장은 한자고 목은 한글이라는 그러니까요. 게좀 목이 긴. 예. 네. 보통 이제 도정에서 곡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단수수는 줄기에서 달디단 즙액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건 또 짧아서가 아니고요. 예. 네. 사탕수수와는 좀 다른 우리나라 고유종인데요. 줄기에 나오는 단물을 가지고 시럽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 네. 우리나라 카페에서 주로 들어온 시럽들이 캐나다 단풍나무, 네. 보통 메이플 시럽으로 이렇게 네네. 쓰는데요. 단풍나무 숲에 카페를 차리는 캐나다가 있다면 네. 단수수밭 한가운데 우리만의 카페를 만들어 보는 그런 낭만적인 상상도 해봅니다. 네. 단수수 알곡은 이런 장목수수 알곡에 비해서 맛이 좀 떨어져서 네. 볶아서 수수차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카페가 생긴다면 저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멋있을 것 같죠. 예, 너무 낭만적이고요. 네. 수수 또 어떤 곡식 작물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은 옥수수입니다. 수수다음 옥수수.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수수께끼 같은 작물이 옥수수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옥수수. 네. 예. 왜요? 그 기원지가 어디인지 헷갈려서인데요. 네. 정설은 남미 대륙이 기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테오신테라고 하는 이제 가축들 먹이는 목초가 기원식물이고 네. 이것이 옥수수로 개량되었다는 것이 이 정설입니다. 네. 하지만 유전자를 분석하면 수수와 유전자가 100% 일치하고요. 네. 정확하게 수수 유전자의 2배가 옥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동양이 기원일 것으로 추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수수와 옥수수는 한 가족이었다. 네. 예.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재미있게도 그래서 옥수수는 영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어떤 게 있죠? 영어에서는 콘하고 네. 메이즈가 있고요. 네네. 네, 우리말에도 옥수수와 강냉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씩. 네. 네. 옥수수는 구슬 옥자가 붙어 있으니까 일제강점기나 개항기에 들어온 작물이라는 특징을 알려주고 있고요. 강냉이는 강낭콩처럼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작물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나눔할 옥수수는 어떤 걸까요? 정월부터 나눔할 옥수수는 꼬마 검정찰 옥수수입니다. 이름이 귀엽네요. 네. 네. 꼬마 검정찰 옥수수. 검붉은 적자색의 알곡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가을 옥수수라고 합니다. 네. 다른 흰찰 옥수수를 수확할 즈음,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파종해서 가을 추석 때 즈음에서 수확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주변에 흰 옥수수와 섞이지 않고 본래의 옥수수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자루가 짧기는 하지만 아주 차지고요. 맛이 훌륭합니다. 작아서 앉은 자리에서 50개를 드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작다고 50개나 네. 대단하신데. 네. 텃밭 농사의 재미가 옥수수 농사인데요. 네. 옥수수는 수확하면 전분화가 되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옥수수 수확할 때는 밭에다가 솥단지를 걸어놓고 바로 쪄 먹어야 맛있습니다. 저도 좀 옆에서 일손 좀 거두고 이렇게 옥수수 따뜻하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텃밭
농사 짓는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옥수수인데요. 예. 토종 씨앗이 또 많은데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콩과에 속하는 작물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해에 신청 안내해드리면 그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장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입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사연 중에 지난주에 미처 답변해드리지 못한 사연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네, 답변 여러분들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요. 전화 상담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실까요? 예,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이용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께. 반갑습니다. 관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질문해 제가 주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다름이 아니고 이 고구마 줄기하고 물비료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요. 네. 고구마 줄거리 부피의 3배 정도의 물에다가 네. 고구마 줄거리를 그냥 푹 담궈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좀 담가놔야 됩니까? 보통 이제 담궈 놓으면 네. 불구죽죽한 물들이 이렇게 물의 색이 바뀌게 됩니다. 예. 물이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양분이 물로 이렇게 용출되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한 일주일, 2주 정도 이렇게 담궈 놨다가 그 줄기는 이제 걷어내고요. 예. 그 물만 깔끔하게 이렇게 좀 걸름망에서 걸러서 그 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콩깍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답변이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또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토란을 우리가 캐고 나서요. 네. 원 심었던 그 토란 주구리랍니까? 이렇게 모구라고 하죠. 모구. 무구에 네. 예. 그거를 다시 내년 봄에 다시 심을 수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모구에서 나온 것을 자구라고 그러고요. 또 자구에서 나온 것을 송구라고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자구를 토란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네네. 모구로 이렇게 심으면 자구를 심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통 우리는 그걸 수확해서 다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워요. 맛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그럴 때 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거를 그럼 그냥 뿌리를 잘라내고 그냥 놔뒀다가 봄에 다시 심으면 되는 거네요. 그냥 두면 말라버리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흙 속에 이렇게 상자 같은 데다가 흙을 담고 흙 속에 묻어놨다가 얼지 않게만 얼지 않을 곳에 이렇게 보관했다가 봄에 이렇게 꺼내서 심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 놔두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신문지에 싸서. 양산 정도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르지 않게 가끔 들여다보셔가지고 마를 것 같으면 신문지에 좀 스프레이로 물을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저희 집에 이제 감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대봉감인데 네네. 이게 감이 익을만 하면은 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가지고 사실 그게 좋은 것들은 다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네. 이거 어떻게 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네. 나무가 좀 작으면
네. 보통 이제 주변에 이렇게 그물을 치시더라고요. 예. 네. 그 방법도 근데 이 나무가 좀 큽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따는데. 네. 제 방송 중에 한번 허수아비 만드는 법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땀 흘린 옷가지 있잖아요. 예. 일하실 때 땀 흘린 옷을 걸어놔야겠죠. 예, 옷을 걸어놓으면 새들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냄새에 민감합니까? 네네. 예. 그래서 새 피해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전파 같은 걸로 이렇게 새를 쫓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소리로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런 간단한 방법. 나무가 많으면 네. 이제 그런 이제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독수리 연이 있잖아요. 예. 독수리 연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관장님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경남 양산의 이 선생님께서 청취 애청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6034번님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을 제철에 햇볕에 말려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뿌리 쪽에 곰팡이처럼 하얗게 또 파랗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마늘은 또 보통 이제 마르게 아주 바싹 말려서 좀 건조한 곳에다 이렇게 말려서 보관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냉장고에다 보관하시면 아무래도 습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곰팡이가 생깁니다. 예. 좀 도려내시고요. 네. 도려내고 그 부분만 도려내고 뭐 다지든지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 일단 보관할 때 좀 습기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네네. 사실은 뭔가 신선하게 보관한다는 생각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겠습니다. 3959님, 지난 봄에 복분자 모종을 옮겨 심었는데요. 2년산이고요. 전지 작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한 10그루 정도 되신대요. 네. 지난번에 산딸기 관련해서도 질문이 왔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복분자를 두시면 복분자 달고 난 줄기가 그대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땅속으로 박혀서 새로운 포기가 생겨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밀림이 돼버리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복분자는 낙엽이 지금은 다 졌을 거예요. 낙엽이 진 이후에 밑둥 부분까지 바싹 살짝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바싹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른 봄에 올해 자랐던 것만큼 또 다시 자라니까요. 그래서 1년생 새로운 가지에서 항상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바싹 잘라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 짧게 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7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봄동을 직접 키워 먹고 싶은데 파종 수확 시기가 궁금합니다. 부천에 계신 분이래요. 네. 봄동을 보통 이제 봄에 파종하지 않고요. 가을에 파종하는데 9월 중순부터 9월 말경에 씨앗을 파종합니다. 9월. 네. 그래서 추워질 때쯤 보면 이제 잎이 넓적하게 땅에 이렇게 닿아 있는 형태로 성장하는 상태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기가 좀 지났고요.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상 질문 여기까지 오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꼭 해드리도록 하고요. 9280님, 박 관장님 공로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따뜻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성민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겨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빙판을 지나게 됐어요. 속도를 줄이기도 전에 차는 미끄러졌지만 다행히 주변에 차가 없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죠.
뒤따라올 차들을 위해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며 성민 씨는 즐거운 여행은 안전한 운전에서 시작된